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단 한 표 차였던 건데 먼저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의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던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2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겁니다.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이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이 회의체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전원위는 총 이렇게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또 부위원장, 또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 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이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아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게 또 3명이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 여사와 이렇기 때문에 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건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또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이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했는지,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이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 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서 항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권익위가 결정한 일이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권익위 발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순방에 오른 뒤였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익위가 알아서 결정한 일이라며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독립기념탑에 헌화를 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열린 한 투르크 정상회담에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아니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플랜트 협력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에 개최할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순방 둘째 날인 오늘 한 투르크 비즈니스 포럼과 최고 지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